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사단장. 실종자를 수색하는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요. 임성근 사단장이 도대체 누구길래 수사 대상에서 빠졌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구명 로비설을 전제한 듯 대통령과 무슨 관계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도대체 대통령과 어떤 관계예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5년 살아봤지만은 대단히 표현이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개 소장, 사단장한테 이런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이, 차관이, 공직비서관이 전체가 나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관계예요? 이번 키워드, 임성근 지키려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왜 빠졌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걸 질의하는 과정이었는데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부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 없습니다. 천공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테리예요.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보면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궁금해요. 본인도 궁금하죠? 본인은 궁금 안 합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네, 당사자도 궁금하다고 했어요. 이노각 위원님, 네.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지키려고 했던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왜 대통령이 저렇게 움직이는가, 본인도 지금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저렇게 움직였는가.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모종의 무언가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비요? 예, 로비. 그러니까 자기는 구명하려고, 자기 스스로 비껴나려고 이 사건에서 그런 루트가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야당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로는 전 고등 군사법원장을 했던 고석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또 동기예요. 근데 이분이 8월 2일 날 석연치 않게 휴가를 갔던 임성근 이 사단장하고 모종에 만났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김태효 지금 국가안보실 근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연히 최측근이고, 근데 이분하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임성근 사단장이. 예.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게 임성근 이렇게 청문회에서도 물어봤는데, 혹시 이정호 씨를 아냐? 네, 안 그래도 그 씨가 부분은 골프 준비를 치는 거 해놨어요. 예, 골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정호 씨가 또 김건희 여사하고 또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추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종합을 해보면 결국 그 루트 아니었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의 경로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직접 들어보고 이승환 의원의 반론 듣겠습니다.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인 이정호는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자,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한 건데, 이종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 있는 인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과는 골프 모임을 하는 멤버다, 이런 주장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의혹을 들어보셨나요? 이승환 의원님?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 이종호라는 알 수 없는 사람을 등장하게 만들어서 임성근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만들어서 이 관계에 뭐 모종의 거래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한 건 아니냐라고 예. 하는 게 의혹의 전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청담동 술자리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김건희 여사 줄리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의혹을 위한 의혹뿐이었고 그 어떤 것도 밝혀진 적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균택 의원이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했는데 이 거짓 의혹 제기한 거 민주당 어떻게 책임질지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거짓 의혹 제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뭐 세월호 인신공약이다, 청와대에 비아그라 들어갔다, 구판 벌어졌다, 팔선녀가 목욕탕에서 모든 걸 다 주도한다,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 실체 없는 의혹들이었고 음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올라타서 탄핵까지 올라간 거죠. 저는 민주당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근거 없는 주장할 거면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것보다는 조금 이제 근거가 있는 듯한 주장, 의혹 제기 그리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이제 통화를 끝냈습니다. 끝나고 문자 읽어줬는데 바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이런 걸 다 빼라. 이런 문자를 읽어주면서 해병대는 왜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읽어줬습니다. 혐의자, 혐의 내용 그리고 죄명은 빼라 예. 라고 했다는 게 신범철 차관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령관이 읽어줄 때 그 네. 서두에 차관 지시라는 차관 단어를 지시? 언급했습니다. 네. 예. 이종섭 장관 이런 지시한 적 있습니까? 차관에게 하세요. 제가 사단장 빼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신범철 차관이 완전히 직권 남용한 거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023년 지난해 8월 1일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사령관실에 갑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통화를 끝내자마자 문자 메시지를 읽어줬다는 거예요. 국방부 차관 지시다.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이런 것 다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해도 안 듣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위법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뭐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냐 이 부분보다는요. 저 앞단에 있는 것,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이런 것을 다 빼라라는 발언인데요. 그 오늘 박균택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건 이첩을 할 때 거기에 보내야 되는 통지서가 있습니다. 네. 경찰에 보내는 통지서요. 그 통지서에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입니다. 세 가지를 꼭 넣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통지서에 들어갈 내용을 직접 지시를 해서 그 내용들을 수정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해병대가 수사권이 뭐 있네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기초적으로 저런 정도는 적어서 이첩을 시키도록 지금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왜 말을 안 듣냐? 근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수사 서류 중에 인지 보고서 등등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이 다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부하들 수사관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또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해병대 사령관과 저는 직권 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뭐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실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첩 보류를 왜 시키려고 했는가? 그럼 이첩 보류를 시키려고 했으면 내용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박 대령 이야기한 것처럼 박 대령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내용을 바꾸게 되면요. 조작 수사가 됩니다. 조작 수사. 아까 우리 국민의힘 이승환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첩 지체하지 말고 이첩을 하려놓고 왜 이첩을 보류를 시켜야 됩니까? 그 내용을 바꾸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결국 특검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내용이 부딪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문자 내용 저 신범철 차관이 진짜로 저렇게 문자를 했느냐? 아니면은 저게 중간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잘못 전달을 했느냐? 네. 아니면 또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 밝혀내려면요. 이 청문회로는 좀 어렵고요. 빨리 특검 좀 들어가야 된다.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봐야겠죠. 그럼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첨예하게 갈라질 것 같아서요. 오늘 청문회로
어떤 의혹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해소가 좀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러면 특검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시는지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동학 의원님. 당연히 특검 여론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요, 세 갈래로 지금 찢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사건의 경우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항명 사건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배합은 공수처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기 찢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그림이 총체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당연히 특검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총체적으로 이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 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의혹, 이 사람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자기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너무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에 신범철 차관의 문자와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의 내용, 거기에서 1000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이 있다. 수사하면 안 되는데 수사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혐의 기록, 제목, 내용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밝혀내는 사람은 경북경찰서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합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세 군데서의 수사의 모든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보고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조하고 특검하고 해서 할 겁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해 가서 위원장으로 정청래 위원장 앉혀놓고 저렇게 정부를 탄압하듯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겁니다. 이화영 지사의 그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저렇게 몰고 가지도 않았겠죠. 민주당도 본인들의 본색을 숨기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문회가 워낙 뜨거워서 청문회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